네, 정치권의 각종 핵심 관계자, 핵관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사본부에는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핵관 중에서도 좀 클래스가 다른 고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름하여 이 유튜브 제목도 봉원 반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끝났죠, 이제. 예. 예. 무협영화 안에서 보면 반점 안에서 고수들이 막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뭐 그래 시작을 좀 잘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 비방 사건으로 중단됐죠. 아, 불미스러운 또 설화가 있었네요. 네. 아, 사건이 있어서 중단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사본부에서 재연하도록 합니다. 봉원 반점. 자, 이게 김재원 의원님은요,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셔서 제가 딱 처음 뵙고, 야, 청년이 돼서 오셨다. 너무 맑아지셨는데 최근에 다시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그 요즘 뭐 상황이 저도 잘 모르는 일을 해명을 하려니 대신 해명하려니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대변인이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분인데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네네. 부대변인 또 대변인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분인데 대변인과 부대변인 말이 달라지니까 네네. 아니 뭐 이게 이제 저 꼬이는 헛갈리고 꼬이고 그리고 그걸 제가 또 저 이 해명을 강요당하니까 참 답답해요. 거기 외신 대변인도 계시고. 예. 이게 해외는 직접 다녀와야 좋지. 타인이 다녀온 걸 전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외신 대변인은 그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 또 네. 미국 대통령을 비방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뭐 예. 이디어트라는 표현도 쓰고 예. 차마 좀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 F만 F로 하시지. 시작하는 그런 것까지 번역을 해서 큰일 나죠. 예, 번역을까지 해서 막 그 기사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우리 저 봉도사님 이렇게 하고 계속 모셨었는데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 예. 당직을 맡으셨어요. 예.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는 저희가 권리당원이 150만 명까지 대폭 늘어나서 네. 권리당원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직무유기로 쫓겨날 판이 됐어요. 당원들 교육할 시간에 네. 윤석열 정부 참교육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아, 지금 당장은 이제 김재원 의원님 포함하여. 김재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워낙 들이받는 스타일에서 네네. 교육이 잘 안 돼요. 쉽지 않은 난제를 지금 끌어안고 계십니다. 농담 반 얘기해 주신 거고요. 바로 뭐 이 이슈로 들어가 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 이게 너무 여러 날 가는데요.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거 더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설이 계속 나와서 바이든, 날리면, 날림은, 발리면 이 분파가 막 난무하고 있는데 이 김 전 최고께서 바이든에 설을 내셔서 저 이게 초기 제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 바이든에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면이 안 서서 어떡하나 이런 뜻인 거죠. 저는 그 단어가 어떻게 들리든 어떻게 네네네. 말씀을 하셨든 결국 취지는 그 말이었다고 네. 봐요. 거기에 뭐 문맥은. 비속어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논외로 하고 그리고 실제 또 상황이 그게 맞고 또 이렇게 해야 이제 비문이 안 되죠. 네. 저 문법과 그 저 전후 맥락에 맞는 네.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 다르게 보도를 하거나 또는 뭐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네.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인데다가 우리는 듣기평가도 안 했잖아요. 그때 안 한 듣기평가를 요즘 이렇게 연습을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시더라. 네. 잘 안 들리신다. 자, 교육연수 원장, 그럼 예. 정 원장님 이렇게 예. 불러야 되겠네요. 자, 원장님은 역시 교육 전문가답게 니은과 비읍은 헤르츠가 다르다. 자, 음성학적 분석을 하셨어요. 예, 한 음성 전문가가 그 SNS에다 올려놓은 거고요. 네. 그 음성 스펙트럼 분석 그 기구는 프라시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버전 6.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그 파일을 들어보니까
어제도 이제 뭐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파열음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폐쇄음이라는 건 또 잘 몰라요. 폐쇄음. 예, 입이 닫히면서 이제 나는 발음이라 그래갖고 비읍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음이라고 하고 비읍. 있고 니은은 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니은, 비음. 그래서 파열음의 헤르츠가 제일 높고 네. 그다음에 폐쇄음이 그다음으로 높고 비음은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0에서 300대 정도가 비음이고 그 비음 그러니까 니은이죠. 니은. 네네네.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헤르츠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첫 단어에서 1000헤르츠가 넘게 나왔으니 네네네. 이것은 폐쇄음 비읍에 해당한다. 니은은 아니다. 예, 니은은 명백히 아니다. 왜냐하면 비음은 아니다. 음성을 어제도 이제 저 항상 그러지만 이 뇌는 네. 정보를 눈과 귀로 접수하면서 예. 스스로 갖고 있는 내부의 정보로 보정해서 듣는 그렇죠,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견이 많이 있고 그렇죠. 이른바 이제 바이어스가 낀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누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뇌는 그쪽으로 경도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MBC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그 부정되는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학설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건 결국은 음성 분석 시스템을 가동시켜 봤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바이든인지 아닌지 그거는 계속 국힘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갈수록 이제 이건 그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국민들한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저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어딘가에. 이런 그 이후에 그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비읍으로 시작한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풀 전체 단어는 모르지만 예. 니은이냐 비읍이냐 논란은 비읍이다. 예.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도 분석해서 야. 반리면이라고 그 비읍으로 시작한 건 맞는 것 같다. 그것도 그런 소문을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또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예. 본인이 또 문재인과 이재명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벌써 신경전이 두 분 딱 좋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은 이제 문맥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음성학으로 니은 비읍을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네. 민주당의 박원곤 원내대표가 뭐 이것을 두고 미국의 우방국을 모욕했느니 그 미국 의회를 모욕하고 미국 대통령을 뭐 비방했다. 그리고 부적절한 단어를 썼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외교 참사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는 아직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네. 전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보도가 그렇게 나가고 시작을 하니까 언급결에 그런 대통령이 마치 미국 의원들 내지 미국 의회를 비방한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일을 키운 거죠. 사실은 미국과는 관계없는 국내에 지극히 그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한탄조의 말을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악의적인 야당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왜곡되고 또 언론도 뭔가 목적이 있는 듯한 네. 그런 편집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잘못 알려지게 됐다. 언론과 야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아주 네. 그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수준의 비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론이 있으십니까? 이 방송을 국민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지금 많이 듣고 계세요. 많이 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과 국힘의 지금 대표 주자로 나오신 거거든요. 네네네. 국힘에 저만한 인재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을 대표해서 하는 발언이 네. 저런 내용을 대표해서 발언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죠. 정치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잘 보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바이든에다가 매몰되면 그 앞에 비속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네네네. 비속어는 쓴 것으로 보인다. 인정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니 또 저 아니라고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아니다. 네. 예, 그것도 좀 그 부인하려면 좀 일찍 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이 이제 차질이 있었다는 거죠. 네. 대응에. 원래 아마추어 정권은 차질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인정한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닉슨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역사에서 탄핵 절차에 밟은 게 닉슨과 트럼프 두 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닉슨도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임을 해갖고 하야를 했죠. 그래갖고 중단이 됐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보통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보다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탄핵의 사유가 됐다라고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닉슨 대통령을 주위에서 모셨던 사람들의 증언인데 상습적인 저열한 욕설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계속 욕을 하고 비속어로 쓰고 그런데 이게 미국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메인 탄핵건은 안 되지만 탄핵의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보조축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직자가 특히 고위공직자가 상습적인 저열한 비속어로 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 위반이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했고 헌법 위반 상황으로 가게 되면 누구와 똑같은 길을 또 한 번 걷게 된다. 말씀을 좀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데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장 시절에 이미 대구로 집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힘의 당대표가 이재명이에요? 욕을 쌍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고 그것도 상습적인 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뭐 일상화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지금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까지 오시면 안 되죠. 성남시장 시절에 이미 가셨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나도 비속어에는 내공이 있다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에이, 그 사실은 사실관계가 틀리다. 즉 그 비속어를 쓰지 않았다고 이미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속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정확하게 하다못해 잡음을 제거하고 그 확실하게 입증을 했다면 또 모를까. 그냥 대강의 그 상황에서 지금 비속어를 썼다고 공격하고 그렇게 보도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다른 문제고 다만 이재명 대표님은 비속어가 아니고 전 국민이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욕설을 하시고 그것도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도. 그런 당의 교육 원장께서는 당대표 교육부터 하세요. 당대표 교육. 그 공무원을 좀 시켜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예? 성남시장 때도 공무원이고 지금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로 해놓고 욕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검증을 해보셔야지 왜 24만 7천 평 딸랑 그거 갖고 갖고 왜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립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본인 아닐까요? 본인이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인정을 하고 이마저마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데 왜곡됐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되게 크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니에요. 지금도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민주당의 교육원장의 지금 거짓말에 지금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대변인을 임명하고 자신의 말을 대신 설명까지 했어요. 그죠? 홍보수석이자 대변인인 김은혜 수석이 설명을 했고 다만 그 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거는 또 대변인을 대신하는 부대변인이 그 대변인을 대신하는 또 이게 좀 뒤집으니까 이게 이제 우습게 된 거죠. 대변인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이미 상황이 있고. 어쨌든 이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상황이 그냥 뭐 혼잣말 비슷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뭐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비방하거나 미국 의원들을 비방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비속어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미 수차례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자꾸 대통령이 뭐 직접 어떤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대통령이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대변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뭐 비속어 썼지 않냐
사과해라. 사과만 하면 넘어간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를 한다고 또 넘어갈까요? 그때부터 민주당의 특기가 나오잖아요. 2번 사과하고 3번 사과하고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그 전 단계로 지금 자꾸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사과할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고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지금 보도경위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시각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제 옛 어른들은 원래 표현은 이제 똥낀 놈이 성낸다 그러는데 이제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이게 그렇게 속담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그 선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변인이 그 입장을 발표하고 김은혜 대변인이 이번에 순방 과정 5박 7일 동안 사고 뭉칩니다. 말하는 족족 이게 상황과 달라갖고 대변인이 그리고 홍보수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전체가 다 집단적 스트레스에 빠지면 리더는 그거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홍보수석이 잘못했고 또 부부대변인이 또 실수를 하니 이게 임명한 사람들도 나니 본인이니 이게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고 하면서 정리를. 대통령이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거든요. 오늘 드디어 최하점을 찍었어요. 조원 CNI가 거기서 27.7% 축하드립니다. 이게 끌면 끌수록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방금 여론조사 발표 기준에 위반하여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제가 또 읽어드려야죠. 아주 남이 못 되는데 그 고춧가루 뿌리고 저희가 읽어드려야죠. 잘못될까 봐입니다. 여기 변호사인데 그래서 고춧가루 뿌리셔도 그냥 신라면 먹듯이 잘 맵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지금 환율 문제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심지어 이제 오늘 무슨 음모론까지 나오냐 하면 영국 가갖고 그 참배 못한 거에 대한 문제.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랬다가 48초 지내면서 1,400억 쓰고 48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눠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시간은 12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1,400억을 12초로 또 나눠봤더니 1초에 116억을 헌납하고 온 거야.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일본은 또 가서 읍소하다시피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우기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니 이런 등등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걸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전 국민들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 국민이 헌법 공부를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전 국민이 형법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듣기평가 시험을 봐야 돼. 이제는 전 국민을 소설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고 내가 좀 평상시에 비속어를 많이 쓰니 비속어 쓴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그다음 바이든 미국 조야를 그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국힘이 그러고 있거든요. 우기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 악의에 찬 허위 선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지현 의원님을 보면 그 두상독으로 이게 천재적이거든요.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2개를 패스하는데 저렇게 나올 때 항상 비방이 뒤따라. 아니 그 국힘에서 정말 빼어난 인재인데 근데 저런 분이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지도 않고 듣기 평가에도 이렇게 탁월한 재능이 없는데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게 그 혀가 꼬이거든요. 말이 좀 그 버벅거려지고 이러면 우리가 국민들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렇게 탁월한 인재가 이 부분에 설명하는데 좀 버벅거리는 걸 보니 무언가 이유가 거기에 있겠구나. 이 대목에서 이제 정봉주 원장님이 이제 법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망을 쳐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요.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7.7%, 부정평가는 71.3%. 근데 우리 정봉주 의원님 이미 학교에 한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네네. 뭐 또 가셔도 뭐 금방 해결될 거예요. 안 될 일이죠. 네. 왜냐하면 요즘 변호사와 업무가 잘 안 된다고. 네네네. 제가 가면 자기가 변호사 해준다고. 수임하시려고. 그럼요. 네. 두 분이 한 분이 막 피고 한 분이 변호인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한데.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보니까 두 분이 이제 날이 서서 다른 공방을 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돼요. 방어해야 되는 쪽, 공격해야 되는 쪽. 근데 저는 이제 김 의원님 오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아까 버전도 여러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응이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 버전으로 보면 이게 욕을 썼는지도 아직 모르겠다. 네.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은 분명히 안 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 내부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전부 다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다 전원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혹해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또 보도 경위라든가 민주당이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일치 단결해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지금 김재원 의원님이 해명하면서 설명하면서 전에 들은 내용이다. 네. 변호사시거든요. 예. 보통 법정에서 이걸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전에 들은. 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에 들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본인이 밝혀야 돼요. 저 보통 학교 한번 다녀오시면 굉장히 만주 변호사 자격을 주는데 전문 증거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그러니까 그 발설한 분이 직접 확인을 해주면 증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확인 안 해줬잖아요. 확인했잖아요. 확인 안 해주잖아요. 확인했죠. 그리고 학교 한 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네네. 대학 때 2번, 지금 1번. 원장의 자격.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죠.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그대로 정치권에 딱 하나의 이제 논리를 구축을 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당 분위기도 있지만 대외협력 비서관실이 MBC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공개됐는데 진상을 조목조목 캐묻는 그런 공문이고요. 또 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현역 의원들이 오늘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자, 정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다라고 하는 게 지도자는 국민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정말 있을 필요가 없는 지금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위직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사안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이 지금 뭐 방금도 그 여러 매체에서 얘기했지만 1440원이 돌파가 되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대한민국과 그 원화와 바트가 가장 취약해서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럼 온 국민이 협심을 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요 계속 확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가 확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확전을 하려고 해도 눌러야 되는데 오히려 확전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프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냐. 아니 MBC하고 싸워갖고요. MBC 방송 여기 KBS 들으지만 국민의 눈과 귀라고 하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국회하고 싸우는 것은 국민의 대표하고 싸우는 거고요. 방송국과 언론과 싸우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와 싸우는 겁니다. 국민하고 싸워서 이긴 지도자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으로 표상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지루하고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좀 제발 끝내주시기를 간청을 하는데 안 듣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그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다면 그것은 밝혀야 되고 지금 상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 대통령 비서실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네네. 그 공문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보고 참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들 조금 더 노력을 교육을 해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수신이 MBC 박성재 사장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수신처를 제대로 보낼 때는 그 공식 명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주식회사 문화방송 박성재 사장 네네네. 해야 되지. MBC 박성재 사장으로 보내면 아마 소송을 했으면 당사자 적격이 당사자가 네네네. 특정되지 않아서 소각화를 당할 예. 그런 정도. 역시 변호사시라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네. 정말 너무하다. 너무 아마추어 정권이다. 예, 왜 저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오는 공문이 이런 식이냐. 우선 이거부터 아마 상대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는 이 상황을 그 규정하면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들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좀 더 애국심으로 뭉쳐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보좌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김재원 의원 얘기에 한 400%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그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조인타를 세게 맞았으면 저렇게 급히 황망간에 네. 제대로 될 소각화 당할 정도의 좀 그 부실한 네. 이러한 그 공문을 공문을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이것을 이런 거를 일삼는 사람들 우리가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데 대해서 저는 네. 100% 공감하고요. 저는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한 적이 없고 예, 그렇게 들려요. 대통령실 예. 직원들.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금 더 일부 직원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의 그 비애는 여기 김재원 의원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네. 실력 있는 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안 쓰고 너무 검찰 출신들만 쓰는 게 여긴 검찰 출신도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경륜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천거할게요. 대통령실에 그 들어서 나무 일 좀 앞길을 잘하세요. 나무 앞길을 막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예? 나무 앞길을 아니, 막는 저런 방법도. 인재를 여기 와서 방송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서 이게 지금 보절할 때지.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참. 도움 될 리가 없죠. 아니,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네. 심지어 실제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방송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세무감사 들어갔다가 한두 번 했다가 네. 말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 불편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언론사가 그런 취해법권 지역이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C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것이 자칫 잘못했고 불똥이 잘못 튀면 언론사 길들이기 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미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몇 방송국을 그 인터뷰할 때 토론할 때 안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하면 편파 보도 편파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안 갔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연동이 되면서 차제에 이걸 기여해서 가장 정상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한 방송국 MBC 방송국 길들이게 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행위를 확전을 거듭하냐. 그래서 너무나 무모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자꾸 저렇게 이제 특정 방송사 내지 언론사를 두둔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상황이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비방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제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동맹 훼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저는 다만 과연 문화방송이 이런 공문을 보내면 사실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에 오히려 대해서도 바로 언론 자유 탄압이다 하는 아니 뭐 항의가 나오죠. 그보다도 하여튼 저는 과연 이제 이게 실익이 있었는가 네, 공문에 실익이 그런 있었는가.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법적 조치가 막 들어가는 중이에요. 예. 대통령실은 안 한다고 했지만 당에서 하고 시의원이 했고. 공문을 했고 그다음에 네네. 우리는 안 한다고 하면서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무슨 성경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웃기는 얘기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앞에서는 대선 때 도와달라 하면서 사석에서 이 땡땡 저 땡땡 하면서 육두문자 썼다라고 그런 하는 얘기 얘기를 있었죠? 듣고 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얘기가 아니 맞는 근데 거 같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닌데 자꾸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또 아니 제가 저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다고 마치 한다면 기정사실로 하시는데 아 그러지 않아요? 왜 누구를 어디 감옥에 두려고 이렇게 변호사께서 네 번째 변호사께서 자, 요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속어 논란은 진위 판단이 법정에서 되지 않겠는가. 숙제로 남기고 예. 시간이 흐를 테니까. 이게 지금 아니 시간이 이준석 당대표 얘기가 이해는 가더라. 아니 예.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딱 꺼내셔서 예. 다음 이슈에 다음 이슈. 그래요? 예. 김재원 의원님이 요거 좀 궁금해서. 근데 이제 이준석 다루기 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 예. 것이 지금 어제는 헌재에서 변론했잖아요.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지고 권한쟁의 이제 심판을 다투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 차출설이 있어서 선거와 당내 이제 헤게모니에는 전문가시니까 이 사실입니까? 김 근데 의원님? 저는 이제 그런 소문이 왜 나오는지 네. 솔직히 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지금 개인적으로 뭐 인기가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촉망받는 전도 어떤, 유망하다. 전도 유망한 정말 우리 당으로 만약에 입당을 한다면 우리 당에서 사실 그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훌륭한 어떤 미래의 지도자로 예.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전당대회는 전혀 다른 것이 예.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소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 그 또 당원들이나 또는 당의 구성원들 또는 경쟁하는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어떤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 예를 들어 김무성 전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네네네네. 전당대회 때 뭐 당연히 서청원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박심은 그랬죠 당시에. 예, 그 청와대에서 그리고 실제로 도와줄 수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보낸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게 과연 바람직할지 첫째, 네. 두 번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두 가지 면에서 상당한 모험인데 저는 그런 당초부터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지 그럼 않다고 지금 봐요. 김 의원님도 이제 막 이게 의구심과 난색을 표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걸까요? 그럼 뭐 이제 우리 당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도상 연습하는 정도 또는 아예 사실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면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저는 또 원장님이 있으시니까. 예, 저는 이게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 한동훈 하시겠죠. 차출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무척 깊고 큰 함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찍어내리기에 네네. 그럼 주도 세력이 누구였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한동훈 당대표를 차출한다? 누가 가장 원할까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원하거든요. 예. 그럼 당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친정체제로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문자 보낸 걸 보면 예. 그때는 그 문자가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이준석 찍어내리게 하는 정치적 작업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건 정말 하지하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당이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잘 나가다가 또 결국은 피임의 우리 당을 의원들이 비방하는. 정치하는 의원들이요. 이런 겁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정의로운 세력이고 정치를 제대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 조원 CNI의 결과에 따르면 네네. 지금 5개월밖에 안 되는데 27.7%밖에 네네.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 고수가 모여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번에 당내 완전한 비주류고 비윤 세력이라고 하는 이용호 원내대표가 나왔는데 42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가 나와요. 깜짝 놀라죠. 네네. 아, 당내 이렇게 대통령의 정치 행태,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네. 여기에서 리틀윤이라고 하는 한동훈이 나온다? 아유, 저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죠. 아, 정당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아니 뭐 또 막상 한동훈 법무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예. 그 검사와 피고인, 검사당 피고인당 예?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정의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검사당, 찾아가는 예. 민주당이 피고인당. 제발 한동훈 당대표 되는 세월에 살고 싶습니다. 당대표 만드세요. 야, 두 분의 이해가 조금 맞아가나요? 아니, 당대표 그럴 리는 만드세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그리고- 오픈 프라이 하면 머리 하면 저도 가서 찍어드릴게요. 벌써 보니까요, 뭐 총선에서 이 배현진 의원 지역구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는 뭐 여러 얘기가 파다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네, 그 서울에 우리 당 지금 현직 국회의원 몇 명 되지도 네, 않거든요. 네, 네. 그것도 지난번에 당선되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되신 분은 불과 한 손가락에도 네, 네. 그 많은 지역구를 두고 왜 일 잘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거기를. 지역구를 또 굳이 지금 거론을 할까?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의문스럽다. 잘못된 이야기라고 봐요. 네, 그- 잘못된 이야기다. 그것도 당 내부에서 분란 일으키려는 이 분들이잖아요. 이슈는 말이죠. 내일 저희가 안철수 의원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예. 이게 당권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한번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을 텐데. 누가 이제 또 의견을 주시겠죠. 자,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열리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뭐 어찌 보면은 제명 혹은 제명은 또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탈당 권고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오늘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기류고 뭐고 저 윤리위원회는 정말 당의 당권이나 당의 여러 가지 그 내부 구성원들의 역학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쓸데없이 오해를 네, 받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예상과 관계없이 정말 윤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잣대에 맞춰서 그냥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대통령 순방 중에 굳이 또 회의를 열어서 오해를 받고 또 뭐 무슨 또 오해를 받고 네. 또 문자가 또 공개돼서 오해가 받고 이런 것이. 유상범 의원은 또 이제 위원회에서 사퇴하기도 하고. 유상범 의원은 따지고 보면 피해자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알겠습니다.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당이 나사가 빠졌는지 제대로 돌아가지 요즘 않아요. 저는 발언할 기회가 없나요? 10초 드릴게요. 10초. 예, 국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욕하면서 자꾸만 보게 되는 정당이 됐어요. 네, 중독성이 있네요. 예,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욕쟁이 대표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구성원들도 욕만 해요. 오늘 이재명 대표 1개월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오늘 여의도 정액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본부